자, 이제 3편입니다. 우리 선생님 3편 같은 경우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 가장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생명보험의 법적인 특성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특성, 이런 거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뭐 주계약이나 특약, 그 다음에 어떤 생명보험의 종류, 이런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이제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그 다음에 뭐 장애인보험, 그 다음 변액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범위가 짧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특성이나 기능적인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종류, 몇 가지 나오는 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상품의 종류들, 종신,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장애인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요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고요. 매번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 내용만 커버하시고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는 상법의 제4편 보험편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에 의해서, 감독이나 인허가 같은 경우 보험업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공동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 같은 게 판매가 되면서 자본시장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 운영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상법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뭐라고요?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틀린 것 고르는 문제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일반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시장법은 어디에서 적용을 받는다? 변액보험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만 또는 보험업법만 이렇게 적용받는 게 아니라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이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이 정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지상득, 우리가 생명보험의 원칙 중에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대수의 법칙이나 수지상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 그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보험금, 그죠?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에서 보면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보험료를 산출할 때 내가 내주는 보험금, 전 보험금과 우리가 걷어들이는 보험료는 서로 서로 상등, 같아야 된다, 그런 원칙이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뭡니까? 계약자가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 안에는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비용 금액까지도 합한 겁니다. 제한 게 아니라 비용도 합한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계약, 메인이 되는 기본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특별약관에 의해서 특별약관이라고 하는 특약 계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데, 특약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것 중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그런 특약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런 납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편의성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약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보험료를 특별히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도성 특약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의성 도모, 제도성 특약.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 뭐 보험료를 뭐 예를 들어서 납입하는 방법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수령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더 받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도성 특약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그냥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도성 특약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쓸 때는 뭐라고요?
내가 특약을 가입할 때 돈을 내느냐,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특약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 분류, 아까 제가 생명보험의 분류 중에 이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다. 그죠? 이런 분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이게 저축이냐 아니면은 보장을 위한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보험이고요. 연금보험이나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니기 좀 어려웠을 때, 그죠? 등록금이나 이런 거 내기 어렸을 때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 우리가 교육보험 이런 게 되고요.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사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사망보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질병보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 내가 쭉 낸 기납입 보험료가 있고, 내가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가 더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요? 예,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금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낸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많은 그런 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내가 낸 보험료가 받는 보험금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자,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연금보험하고 교육보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신보험, 이제부터는 개별 보험에 대한 거죠.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죽어야만 받는 보험입니다. 죽어야만. 예, 좀 끔찍한 얘기죠. 막 뭐 섬뜩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어야만 받는 보험이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 설계가 가능한 보험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은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 사망성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 보장이 아니라 사망 보장하는 겁니다. 질병보다는 죽어야만 주는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기보험이라고 하고요. 정한다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니까 사망보험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건 이건 종신보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기보험을 설명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어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보험의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험이 뭐냐? 그럼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사랑보험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고지 않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죽음에 어떤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보험이 뭐다?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보험하고 어린이보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고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입니다. 먼저 이거 기억하시고 교육보험에 대해서 틀린 설명인데 우리가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뭡니까? 변액 상품이죠. 그죠?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저축성 보험에 변액 종신도 우리가 변액 연금도 있고 일반 연금도 있듯이 우리가 교육보험에도 변액보험으로 설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하고 일반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그럼 뭡니까?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장애인 보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 차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이렇게 가입시키는데 장애인은 특별하게 뭔가를 더 거쳐야 돼요. 심사를 더 거쳐. 자, 차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인 보험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차별의 느낌을 받는 문제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별도의 심사? 차별을 시켰잖아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면 틀리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일하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다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하는 거, 요즘에 합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숫자 합하는 거. 자,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 우리가 1기간이 있는데,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1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금을 받는 기간을 우리가 2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같은 경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얼마까지?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2013년부터 최소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거 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5년. 그 다음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보험기간. 그러니까 2, 4, 5를 더하니까 몇이게 되겠습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는 지문들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중요한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에 대한 거,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이라고 했어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틀린 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근거법이 우리가 이제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55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령을 해야 돼요. 5년 이상 납입. 그 다음에 55세 이후 수령. 그 다음에 조건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이 옛날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적용을 받았는데 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지금 적용받고 있냐면은 소득세법. 그죠? 최근에는 다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뭐 퇴직연금에서도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액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변액 유니버설인데 요 문제는 하나를 더 꼬았어요. 그래서 뭘 더 꼬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 보장해주는 금액,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해줄 때 저축성에서는 기납입보험료로 저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장형에서는 기본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최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주는 것은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설의 적립형에 해당한다. 근데 뒤에 추가납입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거니까 유니버설 보험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납입보험료니까 적립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꼬아놓은 문제인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저 보증이 기본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보장형. 그죠?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로 되어 있다면 기납입, 적립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적립형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종류가 한 6문제 정도 나오고 앞부분에 종류나 특성에 대해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제목들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쭉 보셔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